최근에 제 주변에 주식에 이제 돈을 넣어놨던, 물론 저랑 비슷한 다 주린이들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 막 쳐다도 보기 싫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어려웠어요. 많아요. 너무 어려웠고요. 올해 진짜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계좌도 쳐다보지 않는다, 뭐 앱을 지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 이 시장에서 개인이, 주린이들도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인 건 맞는데요. 네. 분명히 확실한 건 이전만큼 많이 벌기는 쉽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의 환경이 우리 주린이 분들이 판단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게 변수 자체가 많다 이런 것보다도 네. 여러분들 제 경험을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애널리스트 생활만 수십 년 했었고 분석가도 했었고 지금 뭐 당에서도 열심히 불러서 지금 뭐 국회의원들 많이 가르쳐 드리고 있고 또 최근에 또 공약을 써달라고 와서 공약도 써드리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올해 경제가 역사상 처음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아마 내가 알던 경제 상식과 다른 어떤 일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뭐 통계를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 기존에 있던 경제학이라는 관념에 젖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낭패를 보는 게 큰 한 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항상 경제를 보는 분들은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주식을 보는 분들은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냥 변화를 봐라. 변화를 보면 경제가 좋다 나쁘다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제가 조금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라는 게 한 20살 때, 네. 그러니까 뭐 한 3년 전이겠죠? 네. 죄송합니다. 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약장사라면 두 가지 약이 나오면 대박이 나겠다. 그 첫 번째가 머리 나는 약. 탈모. 예. 네. 두 번째는 살 빼는 약이었었어요. 근데 최근에 살 빼는 약이 나왔죠. 미국에서. 일라이릴리 또는 노보노디스크라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는 삭센다. 그죠? 또는 네. 위고비. 그렇죠? 이것 때문에 지금 대박이 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어요. 경제가 좋으냐 나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약을 만든 애들은 지금 주가가 몇십 배가 올랐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걸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주식 투자라는 건 경제가 아닙니다. 경제가 좋고 나쁨에 따라 주식 투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좋아질 기업을 찾는 게 주식 투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경제와 무관하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근데 지금 경제가 그렇게 썩 좋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네. 내년도. 그런데 이런 변화가 역대로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40년 만의 기회다라고 얘기를 한 게 경제가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이 변화 수혜주들은 정말 많이 눈에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고 지금도 거기에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실전 투자도 수십 년 해봤고 제가 애널리스트 하기 전에 많은 투자를 했었고 저는 수익률 게임 대회 나가서도 수상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저는 경제학도 전공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렇죠. 제가 이것 가지고도 밥도 20년을 먹고 살았고 네. 근데도 경제하고 주식은 무관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때 그 어마어마한 변화 여러분들 좀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람들은 다 물가만 올라간다고 생각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기업은 주가가 6배나 올랐잖아요. 그렇죠? 뜨면서 이게 변한 거예요. 하나하나가 세상의 변화란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 변화에 수혜가 있고 피해가 있어요. 그 수혜가 기여하는 기업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지금 그런 것들이 역대급으로 많은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경제가 제가 볼 땐 많이 좋을 것 같지도 않고 네. 또 여전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변수들 보면 머리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만 그건 투자의 본질이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들 주변에서 주식 투자로 제일 크게 돈 벌었던 분들 중에서 해외에 있는 분들 중에 유명한 분이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있고 네. 피터 린치라는 분이 있죠. 네. 두 분 다 공통점으로 경기지표 보지 말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 쓸데없는 짓인데 그런 걸 뭐하러 보고 있어? 그리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분들이 연준 애들도 금리 못 맞추고 경제 못 맞춰. 근데 왜 그걸 니들이 맞추려고 하지?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맞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기업들에 대한 변화를 본다는 얘기인 거죠. 그 변화에 최적화된 기업들. 그렇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이야 많이 지나간 얘기지만 중국인들이 우리 오리온 초코파이를 좋아한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그 주가가 100배나 오른 건 알고 계십니까? 10배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제 주변에서 오리온 가지고 돈 벌었다는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왜냐면 경제만 봤겠죠? 아, 뭐 우리 경제가 어떻고 저쩌고 아무 의미 없는 짓거리 하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기회가 뭐고 그 친구들이 왜 우리 초코파이를 좋아하는지 그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는 얘기인 거죠.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한테는 안 나타나겠죠. 그쵸. 이게 투자의 본질인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경제를 보는 게 아니라 변화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최적화된 기업들이 있겠죠. 또는 기업 스스로 변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체질적으로 변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또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의외로 지금 많다. 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돌파구를 찾으면서 좋아지는 거죠. 그러네요. 예, 이게 변화예요. 사람이 뭔가
힘들어지면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한번 해볼까? 맞습니다. 그 안에 기회가 있을 거니까. 네, 경기가 좋을 땐 의외로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근데 경기가 어려울수록 그 변화를 시도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러면 이사님 이런 변화라는 걸 일반인들은 뭘 좀 보면서 체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그 기업이 옛날하고 뭔가 다른데 그런 걸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업의 어떤 활동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옛날에 삼양불닭 기억 안 나세요? 네네. 라면 하면 농심이었는데 네. 어느 날 불닭 열풍이 불어. 애들 보니까 다 좋아해. 그런 게 변한 거예요.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활 속에 있는데 다들 어렵게 지표 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밑에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 기업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소비자의 선택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우리가 경제가 안 좋아도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거는 실제 그거하고 연관이 되지는 않지만 요즘 우리 저보다 조금 후배님들 젊은 친구들 제일 좋아하는 술이 요즘 하이볼이라면서요. 네. 그런 게 변한 거예요. 맞아요. 혹시 이런 거 관련 기업들이 없나? 찾아보는 것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기존에 이걸 쓰던데 이번에 이런 걸 쓰네? 그렇죠? 그게 변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사님 이렇게 뭔가 발견했어요. 근데 저 같은 일반인들도 그걸 발견했다는 건 혹시 조금 늦은 타이밍에 발견한 그렇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발견하고 나서 보면 되죠. 그리고 주가를 보면 되죠. 그럼 왜냐면 분명히 보고서도 쓸 거 반영도가 나올 거니까. 야, 사람들이 다 변했는데 주가가 별로 안 올랐더라. 그러면 앞으로 크게 반영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왜냐면 이런 변화가 있어요. 소수가 변할 수도 있고 다수가 변할 수도 있는 거죠. 예컨대 스마트폰 다수가 변했죠. 그렇죠. 이거 없는 사람이 없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 별건 아닌데 사람들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추종하려고 하는 거, 야, 이거 내가 옛날에 삐삐라는 걸 찾고 막 그랬는데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바꿔야 돼. 네. 그런 변화를 우리는 레볼루션 또는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혁명이 별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바꾸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바뀔 때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편해서입니다. 이전보다 편해져서. 예를 들면 세탁기 하니까 빨래가 쉽습니까? 옛날 어른들 손빨래 했지만 결국 이제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발견.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게 발견이 됨으로 해서 이전보다 편해지는데 그럼 사람들은 다 거기로 가게 돼 있죠. 그게 앞으로 미래에 올 일인 거네요. 그렇죠? 점점 많아지는 사람들이 빨래를 안 할 거고 손빨래를 안 할 거고 세탁기로 갈 거다. 이게 그 기업의 성장인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보면. 그렇죠?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될 건 그런 겁니다. 물론 제 강의에서도 그런 연습들을 많이 시켜드릴 거고요. 그렇군요. 네. 소비자의 선택. 근데 우리도 소비자잖아요. 그럼요. 나도 소비자고. 그러니까 나의 선택인 거예요. 삼성전자 좋아지느냐? 삼성전자 반도체 여러분들 압니까? 저는 압니까? 아니에요. 삼성전자 반도체는 부품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 부품이 많이 들어간 제품이 있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게 스마트폰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스마트폰을 왜 바꿨죠? 카메라가 좋으니까. 네, 너무 그렇죠? 편하니까요. 자,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게 보니까 전화만 되는 게 아니라 와, 디지털 카메라 안 들고 다녀도 되네. 그것 때문에 바꾼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변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디지털 카메라로 찍으려면 더 많은 사진을 담아야 되니 거기에 더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습들이 잘못되어 있는 거고요. 제가 보면서 경제 갖고 주식이 하러 잘못 가리키고 있는 거고 그게 전 되게 안타까웠던 거예요. 주식은 변화다라는 인식으로 우리가 변하고 소비자의 선택이에요. 소비자의 선택까지 우리가 차근차근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전쟁이 터지고 나서는 이제 방산주가 오르는 것처럼 반짝 오르는 그런 주식들을 보면은 직장인들의 마음은 우리 주린이들의 마음은 두근두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요. 이제 올라타야 하나 이런 생각이 그러면 드는데 또 웃긴 게 뭐냐면 전쟁이 끝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재건주가 오르겠죠. 그걸 미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그 많은 폐허들 갈아엎으려면 굴삭기부터 그럴 건데 그게 변화예요. 별게 아니라 미리 읽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연습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보고 이런 연습들이. 경제 지표를 보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렵게 뭐 경제 지표를 보고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가는지를 먼저 한번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것. 근데 그렇다면 2023년 올해는 조금 빛을 보지 못했지만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내년에 좀 빛을 볼 수 있는 주식들 있을까요? 최근에 여러분들 시장을 보셔서 알겠지만 AI도 굉장히 생각보다 커질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죠.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 최근에 전 세계가 모여서 AI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AI가 개발할 때 규제를 하자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많이 계신 분들 지금 챗GPT부터 AI 지금 제대로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전 세계가 모여서 공통 위험을 경고할 정도로 대단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역발상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글로벌 역사상 무슨 기술이 발전된다고 규제했던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저 플랫폼이 발전된다고 규제한 적이 있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카카오나 이런 거 껐을 때 지금 규제해야지 처음 끌 때 규제하던가요? 안 그래요. 근데 이 사업은 너무 파장이 커서 너무 강력해서 처음에 지금 하지도 않았는데 규제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커진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보셨어요? 이게 역발상인 거예요. 그게 내년에 있다라는 얘기. 그것도 뭐 한 단체가 한다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정상들이 다 모여서 우리 공통으로 규제하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도 다 모이셨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거기 영상으로 참여하셨잖아요. 네. 왜냐면 이로 인해서 벌어질 위험이 각국의 국제 위험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위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력적인 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주식은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변화. 시작도 안 했는데 그 변화죠, 그죠? 근데 그분들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줄 위험이 얼마나 큰 건지. 그 정도로 위협적인 것. 위협적인 것만큼 주가가 올라가요. 근데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아직까진 반영이 안 됐다. 왜냐면 오른 게 뭐가 있나요? 제대로? 없죠. 네. 위협적일수록 어떻게 보면은 반향은 클 것이다. 그만큼 강력한 엔진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에 있는 석학들뿐만 아니라 정상들은 네. 이 AI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질서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죠? 서로 간의 어떤 경쟁을 할 것이고 내년부터 이걸 본격화돼서 보겠죠. 그럼 올해는 왜 본격화되지 않았느냐? 칩이 없어요. AI를 돌리려는데 엔비디아에서 있는 칩을 가지고 돌리는데 칩이 안 오잖아요. 너무 물량이 딸려가지고. 그게 내년부터 많이 보급이 되면 더 많은 좋은 AI 기업들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겠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앞으로 24년을 주도할 트렌드, 지금 AI에 대해서도 딱 짚어주셨는데 이런 트렌드를 이사님 저희가 어떻게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전 네. 신문만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뉴스만 봐도? 신문만 봐도 네. 다만 신문을 볼 때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간과하는 게 뭐냐면 요즘 나이가 연령층이 어렸을 때는 난독증이라고 해서 잘 못 읽으세요. 네. 안 읽으세요. 저도 이제 애들이 있는데 애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렇게 유튜브처럼 듣는데 익숙한데 잘 안 읽으세요. 근데 네. 꼼꼼히 읽어보면서 신문만 보고 맥락만 파악해도 종목 찾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세요. 애널리스트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상식이 분석을 이겨요. 결국 분석은 괜히 깊게 들어가다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네. 결국 나중에 보면 결론이 상식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90%가 넘습니다. 다만 그 상식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파악을 하려면 꼼꼼히 천천히 잘 읽어보는 습관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석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 같고 상식은 우리도 충분히 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신문을 볼 때 이사님처럼 읽으려면 어떻게 보면 좋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독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대신에 기초는 깔려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신문을 볼 때 이런 것들이 진짜가 될 수 있겠구나 아닐 거구나 라는 기초를 읽으실 필요가 있고 그걸 아마 제가 그 강의 때 그 기초를 쌓게 해드릴 거예요. 그 밑바탕이 있고 보면 신문이 확 달라집니다. 조금만 팁을 주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네. 큰 제목은 보실 필요가 없고요. 큰 제목 밑에 소제목 4개 나오죠? 그게 핵심이에요. 왜냐면 큰 제목은요 항상 자극적으로 달고요. 실제 밑에 내용과 다른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읽게 만들어야 되니까. 썸네일 같은 거네요. 예, 썸네일이에요. 그 밑에 있는 4개는 사실은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큰 줄기를 보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주는 함의가 뭔지 고민을 해보면 아주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겠죠. 누가 정보를 주고 요약해 준 건 의미가 없어요. 내게 아닌 거죠. 내가 보고 내가 세상을 천천히 느껴보시면 하루에 그러니까 30분의 여유만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30분의 여유로. 그 여유가 여러분들의 투자를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대부분 뉴스로 나오면 후행적인 경우가 많아요. 뭔가 세상의 변화가 처음 했을 땐 사람들은 알지만 관심이 적지만 그렇죠.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질수록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네. 그게 언론화돼서 대단히 크게 터질 때는 사실상 모든 게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돼요. 강의에서 다 알려주실 내용을 아주 조금만 저에게 풀어주셨는데요. 주식시장 상황이 23년에 우리 주린이들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수익률 측면에서도 큰 수익률을 거두긴 맞다. 주린이들 입장에선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예적금에 돈 넣어 놓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이렇게 또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예적금이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적금도 굉장히 훌륭한 투자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그 예적금 금리가 높을 때만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예적금도 좋은 저는 투자 수단이고 네. 다만 부자는 못 되겠죠.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는 게 뭐냐에 따라서 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뭐 그냥 큰 부자는 생각 없고 월급 잘 받고 있고 요 돈 조금 모아서 여전히 전세로 계속 살래. 그러면 예적금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지금 너무 비싸긴 하지만 결국은 크게 모아서 집도 사고 싶고 그죠? 더 현재보다 더 나은 몇 단계 레벨을 올려서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내가 위험을 안는 만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네. 그 위험을 관리하려면 그 위험이 진짜 나한테 충분한 보상이 되려면 그만큼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꼭 권유하진 않아요. 그렇죠? 권유하진 않고 여러분들의 성향을 보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정말 큰 부자가 되고 싶고 뭔가 큰 꿈을 꾼다라면 같이 하시는 게 맞겠죠.
있겠죠. 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무리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일반 고객을 많이 받아서 운용을 해드리고 있지만 저는 어디 가서 주식 안 하는 분들한테 주식하라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딴 데 갔는데 망했으면 어차피 망한 건 나한테 와. 우리 같이 볼 거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그럼 그분들도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 정도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만큼만 위험을 안아주시면 저 될 것 같아요. 성향에 따라서 네. 가치관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다. 예. 아마 월급쟁이 부자들 TV를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후자인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럼요. 경제적 자유 네. 달성하고 싶고요. 노후도 조금 여유롭게 보내고 싶고요. 내 아파트도 장만하고 싶고요. 그러면 이 시간만큼은 이사님 저를 심과장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세요. 네. 월급 한 300만 원 정도 소비를 과감하게 줄여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을 할 겁니다. 저는 굉장히 큰 결단이거든요. 3분의 1을 저축을 한다는 건요. 소중하게 모은 이 돈을 가지고 제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사님께서 심과장에게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우선은요, 두 가지는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쨌든 자본주의라는 게 기본 속성이 돈을 벌어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사람이 10%를 벌면 100만 원이지만 네. 10억짜리가 10% 벌면 1억이잖아요. 100억 있는 사람들이 10% 버는 경우 많잖아요. 그분들은 아파트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결국 돈을 사이즈를 크게 만드는 게 첫 번째 중요하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즐기실 건 즐기셔야죠. 저는 소비를 꼭 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저축을 통해서 네. 일단은 목돈을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쨌든 투자도 경험이기 때문에 일단 크지 않은 돈을 가지고 일단은 그래도 철저하게 한번 주식 투자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이 경험을 좀 쌓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내가 모았으니까 그 돈을 다 투자해야지 이게 아니라 한 돈 1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거 가지고 잃어보는 거는 그래도 내가 큰 생활하는데 지장도 없고 잃어서는데 충분하잖아요. 맞아요. 그걸 가지고 철저하게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되 소액을 통해서 내 실력을 일단 키워나가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네. 저도 월급쟁이였기 때문에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기 시작했었고 뭐 원래 연봉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저도 다 투자로 일군 거지 전반적으로 뭐 연봉 많아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많이 잃어도 보셨고. 그럼요, 당연하죠. 자신감이 넘쳤던 거죠. 시장이 너무 좋은데 제가 실력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했었던 사례가 있었고 네. 당연히 공부를 했겠습니까? 게을리했죠. 그냥 돈만 사면 되는 줄 알았던 잘못된 시각을 가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어려운 시장에 들어온 분들이 위험 관리를 잘 하시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위험한 시장에서는 물론 이제 큰 돈을 투입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위험하기 때문에 변화가 꼭 생긴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뭔지는 꼭 찾아보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사님이 이렇게 경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너무나도 궁금한 건 이제는 이사님께서는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수익률을 일정 부분 이상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신 거죠, 이사님? 그럼요. 저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은 거죠. 그리고 그러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었고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저도 어려웠었다는 얘기가 됐고요. 저희들이 주식 투자할 때는 책도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책도 없었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제가 99년부터 증권시장 생활을 했는데 그 이전의 시장은 우리나라 자본시장 완전히 후진성이었었어요. 흔히 얘기하는 뭐 작전 아니면 말도 안 되니까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 IMF를 겪고 나서 기업의 재무제표가 투명해지면서 그때부터 기업의 가치를 보는 게 먹히기 시작했고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각자 돈 버는 방식이 다 달라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성향이 다르시잖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주식 투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만 살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공격적인 성향도 있고 아니면 조금 변화를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좋아하는 분들이 있겠죠.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성장주가 맞는 거고요. 또 그게 아니라 굉장히 차분하신 분들도 있겠죠. 좀 겁도 많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분들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뭔가 좀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 그런 것처럼 내가 맞는 투자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분이 성장주 투자하면 잠을 못 자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잠을 못 자거나 계속 불안하면 사람의 판단력이 흐려져요. 항상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내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온전하고 냉정하게 이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내 성향에 맞지 않는 투자를 하면은 그럴 때 심리적인 부담이 느껴지고 초조해지면서 오판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잘
잘하는 것만 투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향에 따라서 네. 내 강점만 살려도 그렇습니다. 투자를 잘할 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 원리만 잘 적용하면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찾아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기초만 배우면 돼요. 주식을 잘할 수 있는 기초만 배우고 내 성향에 따라서 그거를 변화시켜 나가면 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찾는 과정이 조금 필요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도 잘 깔아야 되는 거고 그 연습을 해 나가면서 실력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일 잘못된 게 뭐냐면 투자의 대가들 얘기만 듣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분들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들어보시면 각각에 다 틀려요. 어떤 분은 가치 투자야. 근데 어쩐 줄은 성장지 투자야. 다 다른 방식으로 보셨잖아요. 차트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술적 분석 보실 텐데 기술적 분석 보면 막 차트가 여러 가지가 있죠. MACD도 있고 뭐도 있고 보는 분마다 다르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거 가지고 안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안 맞으니까 또 다른 보조지표 나오고 보조지표 나오고 그죠? 그런데 각각에마다 또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건 당신들이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나만의 투자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투자 스타일은 평생을 걸쳐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대단히 쉬운 게요. 이렇게 해봤더니 돈이 벌리는 게 있어요. 그게 우연일 수도 있는데 그게 자기 건 거예요. 월부에서 월급쟁이 부자들에서도 강의를 예.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또 팁을 알려주실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해 주신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강의에서 핵심적으로 그럼요. 다들 다뤄줘야 될 내용인 거고 네. 사실 저 말고도 주변에서 좋은 강의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제가 보더라도 정말 좋은 강의들 많지만 네. 이게 실전 투자 강의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꼭 알아야 될,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애널리스트라는 것도 오래 해봤고 네. 투자라는 것도 오래를 해봤고 두 가지를 겸임한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저는 매니저도 해봤고 일반 개인 투자자도 해봤고 동시에 애널리스트도 해봤고 그러면서 제가 느꼈었던 그런 것들을 다들 복기를 했었었고 그런 걸 체계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가 고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뭐 제 강의가 다 뭐 용 빼는 재주가 있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할 때 좀 더 많은 오류를 줄이고 그래도 투자를 할 때 조금 더 세련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전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영어 공부 이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독해나 이런 것들은 많은 연습이 필요하지만 문법은 사실 책 한 권이면 되거든요. 이거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뭐 문법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뭐 쉬운 거부터 해서 뭐 어려운 것까지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기초 하나만 봤어요. 그것만 굉장히 여러 번 봤어요. 저 학력고사 때 다 맞았거든요. 와. 지금도 거의 만점 맞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공부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도 그 이상 할 필요가 없는데 항상 기초가 굉장히 튼튼하고 그 기초 안에 내가 응용할 수 있는 건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문제 많이 풀어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그럼요. 그러면 그 기초에 대해서는 탄탄하게 우리 이사님께서 그럼요. 알려주시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쌓는 거는 여러분들이나 저는 같이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기초가 없이 뭔가를 헤매게 되면 여러분들이 언론에 휘둘리게 되고 유튜브에 휘둘리게 되고 보고서에 휘둘리게 돼요. 최소한 그 언론을 보든 보고서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결국 내 생각이 있어야 투자에 성공하는 거지 남의 생각을 가지고 와가지고 투자에 성공하기 어렵거든요. 왜냐면 기대면 그 사람이 튕기면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이 매일 알려줄 수도 없을 텐데 결국은 판단은 내가 해야 될 건데 내가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생각의 근육을 키우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만한 기본은 깔려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내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기본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 이사님 사실 주식이라고 하면은 시일성이 좀 중요한 그러면 나는 투자를 내년 봄에 할 건데 내년 여름에 할 건데 상관없어요. 예. 전혀 예, 그거 뭐 크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네. 최근에 잘못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의 대가들이 하는 방법은 미국 주식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뭐 장기 투자하라 다 좋죠. 미국 투자는 왜 그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브랜드력이 있으니까. 코카콜라는 브랜드력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글로벌적 브랜드력 있는 회사가 없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장기 투자하면 다들 회사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게 미국하고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요즘 최근에는 워낙 미국 투자도 많이 하시니까 같이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맞는 투자 방법도 있는 거고 네. 글로벌적으로 맞는 투자 방법도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 안 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예. 이런 그래도 활용이 가능한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 내가 조금 더 연습을 해서 살을 붙이면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예.